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배한다. 이 성어의 유래가 된 구절은 동안시대 반고가 쓴 한서위상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크다는 것을 믿고 백성이 많다는 것을 뽐내며 적에게 위세를 과시하려는 군대를 교만한 군대라 이르며 교만한 군대는 멸망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교병필패라는 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위상은 자가 야공이며 제음군 정도현 사람으로 서한시대의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남태수, 대산홍, 어사대부, 승상 등의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한나라 시대 한나라 군대는 주변 지역에서 흉노 군대와 잦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원전 68년 또 한 차례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차사국을 점령하자 흉노 또한 기병을 보내 차사국을 습격했습니다. 차사국의 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황급히 흉노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흉노의 군대는 좀처럼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사국은 어쩔 수 없이 한나라 군대에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실랑인 주길은 300명의 병사를 차사국에 남겨 주둔시키고 자신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거리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나라의 주력군이 차사국에서 철수했다는 것을 알게 된 흉노는 즉시 기병을 보내 차사국을 기습했습니다. 정길은 신속히 구원하러 나섰지만 적은 많고 아군은 적은 상황이라 오히려 흉노군에게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정길은 급히 한나라 수도에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나라 선제는 즉시 여러 신하를 모집하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군 조충국은 흉노의 세력이 약해졌으니 군대를 보내 흉노의 우측을 공격하여 그들이 다시는 서역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승상의상은 이를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한 선제에게 상소를 올려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흉노는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경의 백성들은 생활이 어려워 입을 옷이 없어 양가죽이나 개가죽을 입고 먹을 양식이 없어 풀씨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하여 작은 차사국 하나 때문에 흉노를 공격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물며 우리 국내에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며 천재지변뿐만이 아니라 인재도 있습니다. 관리들을 다스려야 하고 법을 어기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과제는 흉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정돈하고 관리들을 바로잡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일입니다. 이어서 위상은 흉노를 공격하는 것이 잘못된 주장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군대를 보낸다면 설령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끝없는 후환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다는 것만 믿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여 무력을 과시하는 군대는 바로 교만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한나라 선제는 위상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여겨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교만할 교만하다, 거만하다, 뽐내다 라는 뜻입니다. 군사병, 군사, 군대, 병사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틀림없이 라는 뜻으로 필연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패하다, 패하다, 지다, 실패하다 라는 뜻입니다. 교병필패.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 이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아주 오래된 격언이죠. 이 경고가 왜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오만함이라는 게 어떻게 승리의 발목을 잡는지 그 실제 사례들을 좀 들여다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역사를 훑는 게 아니라 오만함이 어떻게 판단력을 흐리고 실패로 이어지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그럼 그 시작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기원전 68년 한나라 선제 때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서역에서 구원 요청이 왔는데 조정에서 의견이 딱 갈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조충국 장군은 지금 흉노 약해졌으니까 이참에 확 쳐서 서역 문제를 끝내버리자. 뭐 이런 입장이었죠. 상당히 공격적인. 아, 기회라고 본 거군요. 네. 그런데 위상승상에 딱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우리 내부 문제도 많은데 굳이 적한테 힘자랑하려고 욕견위어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는 건 교병이다. 아, 교병.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이런 교병은 반드시 패한다. 즉 교병필패라고 간언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위상이 말한 교병은 병사 개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조직 전체가 어떤 실질적 이익이 아니라 과시욕, 허영심으로 움직일 때를 경고한 겁니다. 와,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인데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힘자랑은 결국 실패를 부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선제도 위상의 의견을 따랐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더니 나중엔 흉노가 그냥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 위상이 경고했던 교만함 때문에 실패한 사례, 역사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죠. 정말 많습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떠올리실 텐데 관우. 아, 관우요. 형주를 잃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네. 번성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나서 그 명성이 정말 하늘을 찔렀거든요. 위진화하라고 중국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받았으니까요. 네네. 근데 바로 그 성공이 독이 된 거죠. 동맹이었던 손권이 사돈 맺자고 하니까 아니 호랑이 딸을 어떻게 걔아들한테 주냐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줘버리고. 와, 외교적으로 엄청난 실책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험 없는 젊은 장수 육손을 완전히 얕보고 후방 병력까지 빼돌리고 평소에 부하 장수들도 좀 함부로 대했던 것 같고요. 결국엔 믿었던 동맹한테 뒤통수 맞고 부하들한테 배신당해서 형주 뺏기고 죽음을 맞이했죠. 개인의 영웅심이 오히려 큰 그림을 못 보게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부견이라고 전진의 황제가 있습니다. 아, 비수대전.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갔다가 크게 패한 그 전투 맞죠? 네, 맞습니다. 북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자신감이 정말 넘쳤죠. 우리 병사들이 그냥 채찍만 던져도 양쯔강 물줄기를 막을 수 있다. 이게 그 유명한 투편단유 고사잖아요. 100만 대군인데 그럴 만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게 바로 교만이었던 거죠. 압도적인 병력만 믿고 내부의 불안 요소, 예를 들면 정복당한 민족들의 불만 같은 건 전혀 고려 안 했고요. 핵심 참모였던 왕맹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했죠. 듣지 않았군요. 네. 그리고 상대방, 동진군대가 약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들의 저항 의지나 사한, 사연 같은 뛰어난 지휘관들의 능력은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처참했죠. 네. 작은 전투에서 한 번 지니까 병사들 사기가 완전히 꺾여서 풀이랑 나무만 봐도 다 적군으로 보이는 초목개병 상태에 빠져서 허둥지둥 후퇴하다가 그냥 자멸해버렸습니다. 수적 우위라는 그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네요. 그렇죠. 나폴레옹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워털루 전투 때 보면. 나폴레옹이요? 일바섬 탈출하고 다시 황제가 됐을 텐데. 네. 과거의 성공 경험에 너무 집착했어요. 일종의 승리병에 걸렸다고 할까요? 적장인 웰링턴을 세포이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좀 얕잡아봤거든요. 인도 용병이나 지휘하던 사람이라고. 아, 상대를 너무 얕봤군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참모진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 그러니까 정면 포격 후에 보병 돌격, 이것만 고집하다가 지형이나 적의 방어 전술 같은 건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죠. 결국 주력인 근위대까지 투입했다가 실패하고 몰락했죠.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함정이 되는 경우네요. 정말 그렇죠. 이게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교만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면 기술 만능주의 같은 거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월하니까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혹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그 방식이 모든 곳에 통할 거라고 믿는 승리병. 아, 그런 경우 많죠. 이런 태도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조직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략적 충격이라고 하죠. 그럼 해답은 뭘까요? 이런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국 전략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겸손이요? 네. 그러니까 나의 강점만 볼 게 아니라 약점과 한계도 정확히 아는 것, 지기. 그리고 상대방이나 경쟁자의 상황, 동기, 관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지피. 그리고 세상 일은 늘 불확실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이 교병 필패라는 말이 정말 국가나 군대만의 이야기는 아니네요. 어쩌면 우리 일상이나 직장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아요. 맞습니다. 성공에 좀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못 보거나 경쟁 상대나 동료를 얕보거나 아니면 내 방식이 무조건 옳아 이렇게 고집 부릴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정리하자면 교병 필패는 단순히 잘난 척하지 마라는 도덕 교훈이 아니라 이 오만함이라는 것이 현실 인식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결국 결정적인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실패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인 셈입니다. 관우, 북연, 나폴레옹 다 마찬가지였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과거의 성공이나 현재의 자신감 때문에 미쳐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없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전략적으로 겸손한가?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수천 년 된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판단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